유럽에 가기 전 꼭 봐야 할 영화 30편 중 세 번째로 아르테미시아입니다. 이탈리아에 가서 꼭 가봐야 할 도시는 르네상스와 미켈란젤로의 도시 피렌체입니다. 르네상스는 10세기에서 12세기 200년간 했던 십자군 전쟁의 영향이었죠. 십자군 부대가 배를 타고 떠난 곳은 이탈리아 베니스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동서무역이 활발해지고 가까운 피렌체에서 은행업을 하던 메디치 가문이 큰 돈을 벌게 되지요. 유럽 전역에 지점을 열고 큰 돈을 벌게 된 메디치 가문은 기독교적인 예술보다는 인본주의 예술을 후원했습니다. 이제 돈이 많아진 사람들은 중세의 신본주의 문화에 진력을 내고 보다 인간적인 예술에 열광하게 된 거지요. 르네상스는 바로 이런 인간 중심적인 문화의 부흥이고 그 모델은 기독교 이전 시대인 고대 그리스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는 바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피렌체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도시로 메디치 가문의 궁전이었던 베키오 궁전에 가면 르네상스 예술의 진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앞 광장에는 여러 조각들이 있는데 그중 메디치 가문이 후원했던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복제품도 있습니다. 또 건물 안에 들어가면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성경과 그리스 신화의 내용들을 그린 그림들이 온 벽과 천정을 채우고 있지요. 그 화려함의 극치는 유럽의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들 정도로 과장되어 있습니다. 마치 중세의 억압으로부터 인간적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합니다. 피렌체의 상징은 피렌체 성당인데 이 성당에 대해서는 냉정과 열정 영화를 설명할 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베키오 다리인데 다리 위에 건물이 세워져 있는 것이 특징이지요. 지금 다리 위에는 금은방들이 즐비합니다. 피렌체는 작은 도시 그 자체가 르네상스 박물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피치 미술관은 르네상스 회화의 보고로 꼭 방문해야 합니다. 이곳에 가서 꼭 봐야 할 그림은 보티첼리의 작품들입니다. 먼저 보티첼리의 비너스를 보겠습니다. 비너스의 탄생은 그리스 신화에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지요. 땅의 여신 가이아는 남편인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자꾸 찾아와 아이를 낳게 하자 막내 아들 크로노스에게 낯을 주고 아버지 우라노스의 성기를 자르게 합니다. 엄마 가이아의 명령대로 크로노스는 아버지 우라노스의 성기를 자른 후 그것을 멀리 바다로 던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다의 거품을 만나 그곳에서 비너스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너스 그림의 배경에는 항상 바다나 조개 등이 등장하지요. 보티첼리의 비너스도 조개 속에서 탄생합니다. 이렇게 그리스 신화의 내용을 그림의 소재로 삼았다는 것도 르네상스적입니다. 여신의 아름다운 누드를 그린다는 것은 매우 인본주의적인 주제이지요. 무거운 성경적 주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늘하늘한 보티첼리의 비너스는 인본주의 예술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중세 암흑기의 어둠 속에서 인간적 사랑이 탄생하고 있지요. 그 다음 보티첼리의 작품 봄입니다. 이것도 비너스와 우아의 여신 등 그리스 신화 속 인물들을 그렸습니다. 왼쪽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남자가 하늘의 메신저인 에르메스이고 제일 오른쪽에 푸르스름한 신이 차가운 북풍의 신 제피로스입니다. 중세의 어두움 속에서 이제 르네상스의 바람이 붑니다. 여신들의 아름다운 누드가 하늘거리는 날개옷 아래 관능적입니다. 인간적인 것을 향한 르네상스 시대의 열망입니다. 보티첼리 작품 외에 우피치 미술관에서 꼭 봐야 할 그림이 아르테미시아의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흥미로운 여자 화가에 대해 살펴보고 그녀에 관한 영화 아르테미시아를 보려고 합니다. 아르테미시아 젠텔레스키는 화가 오라치오 젠텔레스키의 딸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버지의 젊은 동료이며
라이벌이었던 화가 아고스티노 타시와의 연인 관계로 당시 엄청난 스캔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고스티노 타시를 간통죄로 고소한 거지요. 하지만 그녀는 로마에서 재판이 끝난 후 피렌체로 가 코시모 2세의 작품 의뢰를 받게 되지요. 코시모는 당시 25세의 젊은 군주로 그녀의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베는 유디트 그림에 거액의 사례금을 지불했습니다. 첫 여성 예술가가 탄생한 거지요. 그녀는 피렌체 미술가 길드에 최초로 가입한 여성 화가이기도 했습니다. 1615년 3월 15일 아르테미시아의 화실에 코시모 2세가 갈릴레오 갈릴레이 등 피렌체를 대표하는 지식인과 예술가 20인을 데리고 방문했는데 이는 수치스러운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던 여류 화가에게는 파격적 대우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아버지보다 낫지 않소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자화상입니다. 그녀의 그림 속 여자들은 모두가 아주 튼실합니다. 남자들이 그린 여자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아주 강인하고 근육질입니다. 남자들 세계 속에서 그녀는 강인한 힘을 갈망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녀의 그림의 주제는 억울하게 희생당한 여자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그림도 수잔나라는 그림인데 늙은 장로들에게 저항하다 오히려 간통죄로 고소당한 수잔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빗댄 것일까요? 수잔나의 표정과 몸짓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옷을 입고 있는 장로들 아래 옷을 벗고 있는 수잔나의 수치심이 전해져 옵니다. 이 수잔나 이야기는 많은 화가들이 즐겨 그린 주제입니다. 이것은 틴토레토의 수잔나인데 여기에서 수잔나는 수치스럽기는커녕 자신의 관능미를 자랑하는 듯합니다. 틴토레토는 수잔나의 억울함이 아니라 벗고 있는 수잔나를 바라보는 관음증적인 욕망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작품을 비교해보면 두 작품 속 수잔나가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 화가는 오직 관능미에, 아르테미시아는 여성의 수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렘브란트의 수잔나입니다. 여기서는 수잔나보다는 그녀를 겁탈하려는 늙은 장로들에 대한 화가의 적개심이 강조됩니다. 신교도였던 렘브란트 그림 속에서 구교의 장로들은 항상 공격의 대상이었죠. 메디치가의 코시모 2세가 산 아르테미시아의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베는 유디트 그림은 남자에 대한 아르테미시아의 적개심을 보여주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로 유디트는 적장인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벤 유대의 영웅이지요. 아르테미시아의 유디트가 보여주는 여성의 무시무시한 적개심과 강한 에너지는 어느 그림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카라바조의 유디트 그림인데 유디트의 모습이 한없이 가련하고 청초하기만 합니다. 가녀린 얼굴과 팔에서는 어떤 적개심도 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영화 속에서 아르테미시아는 이 그림을 보고 무슨 빵을 써는 것 같다며 조롱하지요. 이 그림은 로마 국립고전회화관인 바르베르니 궁전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작품을 비교해보면 두 명의 유디트가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화가인 알로리의 유디트입니다. 여기서 유디트는 고혹적인 파무 파탈의 모습입니다. 남자 화가들이 그린 유디트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관능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조르다노의 유디트이고 이것은 리치아노의 유디트입니다. 모두가 아름답고 관능적인 모습입니다. 관능적인 유디트라면 단연 클림트의 유디트지요. 가슴을 훤히 드러낸 관능적인 유디트가 왼손으로 잘린 남자의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클림트가 그린 유디트입니다. 하지만 아르테미시아의 또 다른 유디트를 보면 벌겋게 달아오른 표정 속에 어느 그림에서도 볼 수 없는 살기가 느껴집니다. 아르테미시아의 또 다른 유디트입니다. 같은 주제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지요. 빛의 효과가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두 여성의 강인한 힘과 연대가 드라마틱합니다. 아르테미시아의 또 다른 그림들에서도 우리는 쉽게 남자를 죽이는 여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적장인 시스라 장군의 귀에 대못을 박는 유대 여자 야엘 이야기지요. 또 이것은 집정관의 아들에게 겁탈당하자 수치심으로 자살한 로마의 루크레티아입니다. 비록 칼로 자신을 찌르지만 강인한 힘과 에너지는 아르테미시아의 작품 속 여성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에 가서 아르테미시아의 이 그림을 만나면 남성 중심의 세계를 살아야 했던 아르테미시아의 고단했던 삶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이제 영화 아르테미시아를 보겠습니다. 아버지 오라치오가 빛의 효과를 위해 횃불을 켜놓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자는 남자의 몸을 그릴 수 없었습니다. Accepter qu'il fasse réaliser son portrait par Artemisia. Pourra-t-il poser nu pour moi? 참다 못한 그녀는 키스를 해주는 대가로 남자친구의 몸을 그리기로 합니다. C'est pour me dessiner? Oui. Vous êtes surpassé? Très impressionnant. 아버지가 의뢰받은 작품도 대부분 아르테미시아가 그렸습니다. Je suis très honoré. 어느 날 그녀는 피렌체에서 온 화가 타시가 야외에서 작업하는 걸 봅니다. N'est donc pas d'atelier? Dehors. Il regarde par une fenêtre. 아버지는 딸을 미술학원에 입학시키려고 하지만 여자라 거부당하게 되지요. Chaque pli de la chair. Chaque 그런데 그곳에 있던 카라바조의 유디트 그림을 보고 실망합니다. comme s'il s'agissait de couper une tranche de pain. J'ai envie de faire mieux que lui. Mais il n'y a pas de place pour une fille à l'académie. Oh! Étudiant ici, c'est à cause de ça! 이제 아르테미시아도 야외의 작업실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자화상을 그립니다. On m'a déclaré maître du projet. J'ai été choisi en premier pour cette commande. 아버지는 자신이 먼저 받은 주문을 가로채간 타시와 공동 작업을 합니다. Un peu plus grand que Gentileschi. Le travail sous ton nez. On devrait s'estimer heureux de ne pas avoir complètement perdu la commande des fresques. C'est un maître de la perspective. Nous apprendrons peut-être quelque chose de nouveau en travaillant avec lui. 이제 아버지 대신 벽화 작업을 한 아르테미시아는 그림을 들고 타시를 찾아갑니다. Il n'est pas là. Veuillez dire à Monsieur Gentileschi que j'ai terminé les dessins. Et de la part de qui? De sa fille. 타시는 그녀와 그녀의 작품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한편 아르테미시아는 타시의 제자가 되기 위해 남자 누드를 그린 그림을 가지고 가지만 거절당합니다.
devienne assez compliquée avec un seul Gentileschi. Non, je ne veux pas et je ne peux pas. Je vous surpasserai un jour. Bonjour. 하지만 아버지의 부탁으로 그의 제자가 되어 그림을 배우러 다닙니다. Que voyez-vous là-bas? Un bateau? Pas dessiné à l'extérieur. Il y a pas de personnage. J'ai l'impression de dessiner le vide. Vide. Il ne faut pas se contenter de reproduire ce qu'on sait déjà. Recommencer. Plus de terre, moins de ciel. Le cadre ordonne la vision qu'on a du paysage. Quantité de choses lointaines sont contenues dans les carrés du haut par rapport au peu d'objets proches qui entrent au-dessus de nous. 그리고 결국 사물을 새롭게 보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Le soleil danse sur l'eau, formant un chemin miroitant. L'eau change de couleur. Soleil, on me dirait un chemin miroitant qui vient vers nous, c'est vrai. C'est à elle qu'il faut poser la 그리고 question. 색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Moi, c'est sur la couleur que je veux travailler. Vous savez autant que moi? 그런데 남자의 누드를 그린 것에 대한 그녀의 대답은 타스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Ou pour saisir à ce point l'émotion physique sans savoir ce dont le corps est capable. Je n'ai jamais dit que je ne le savais pas. 아르테미스의 부탁으로 타스는 홀로페르네스의 모델이 됩니다. Allongez-vous. Maintenant, levez les bras comme si vous repoussiez Judith. 이러는 동안 둘은 연인 관계가 되는데 처음에 타스가 강간을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Tu as envahi mon esprit comme personne ne l'a jamais fait. Je t'aime. L'ange confus d'effort. 홀로페르네스와 유디트 작업은 계속되고 어쨌든 둘은 더 가까워집니다. Miraculeusement devenu proche. Les fresques avec Tasso. 그러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둘의 사이를 의심한 아버지는 그들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격분한 아버지는 타씨를 찾아가 딸과 결혼하라고 애원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타씨를 강간죄로 고소합니다. 1595. Mais c'est moi que soit réparé le préjudice causé à un nom honorable et à la réputation de ma fille. 그런데 타씨의 여동생이 찾아와 오빠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합니다. Il m'a quitté de son plein gré, il y a 3 ans de cela. Oui, en ayant des relations avec la jeune sœur de celle-ci. 혼란스러워진 아르테미시아는 유디트 그림을 완성합니다. Et le bras qui se dresse, qui frappe, taillant de tout son tranchant, couleur rouge, qui gicle sur la toile. 불리해진 타시 측에서는 아르테미시아의 그림으로 그녀를 공격하고 Masculin. 아버지는 딸이 그린 유디트 그림을 가져와 타시를 공격합니다. Agostino. Agostino comme la victime de ses machinations. Isia et Agostino. Qui est victime de qui? 결국 재판관은 아르테미시아를 고문하게 하고 보다 못한 타시는 자신이 강간범이라고 자인합니다. Je lui arracherai la vérité. Je l'ai violée. J'ai violé Artemisia qui était vierge. Tassi de Florence, je vous déclare coupable du crime de viol. Vous êtes condamné à 2 ans d'emprisonnement. 아버지는 타시를 매장시키고 그의 작업을 대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때문에 만신창이가 된 딸은 아버지의 곁을 떠납니다. Ne meurs pas de chagrin. Tu sais que je dois partir.